안녕하세요. 가격표보니께 차파고입니다. 레이는 경차지만 자동차 세금은 103,792원이 아닌 전기차 기준인 13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혜택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나 공영주차장 할인은 그대로 다 받고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2시간 정도의 주차 무료 시간도 받을 수 있으니 딱히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이번에 다시 나온 레이 EV는 2,775만원입니다. 예전 모델의 시작 가격이 4,500만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아주 저렴해진 거죠. 물론 보조금도 많이 줄긴 했습니다. 이번 레이 EV의 보조금은 약 65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요. 예전엔 차량 가격, 크기, 전비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700만원씩 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레이 EV의 모터 파워는 87마력으로 예전 모델이 68마력이었던 거에 비하면 성능은 대폭 상승했고요. 또한 배터리 크기도 커졌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도 205km로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205km의 주행 가는 거리가 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출퇴근 거리가 20km라고 한다면 왕복으로 다닐 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충전 없이 출퇴근이 가능한 주행 거리죠. 그리고 또 하나 걱정들 하시는 게 전면에 충전구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앞쪽에 충전구가 있는 니로, 뒤쪽에 충전구가 있는 아이오닉 5를 둘 다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면 충전구가 그리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면 충전구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 충전소에서 충전할 때 전면 충전구의 차량은 그대로 직진해서 앞으로 가면 그만이지만 후면 충전구 차량은 어쨌든 차를 한번 돌려서 후진해줘야 합니다. 이게 은근 귀찮아요. 게다가 충전기가 반드시 정면에 있으라는 법도 없는 게 어떤 곳은 왼쪽, 어떤 곳은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있거든요. 레이처럼 전면 중앙에 충전구가 있다면 어느 쪽에 있던 가운데에만 꽂으면 되니 좌우 위치 가리지 않고 충전할 수 있지만 후면 충전구의 차량은 어쨌든 조수석 뒤쪽에 맞춰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 마냥 반드시 좌우측을 가려가며 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면 충전은 나쁘다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장점이 많은 게 전면 충전구입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등급별 장단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라이트 등급입니다. 2,775만원인데요. 배터리는 35.2kWh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LFP 배터리라 겨울철 주행 가는 거리가 걱정되긴 합니다만 그런 걱정을 덜기 위해서 배터리 히팅 시스템이 같이 적용됩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겨울철 충전 시간이나 주행 가는 거리 늘리는데 도움이 되죠. 아무리 경차라 할지라도 후방 주차 센서 당연히 있어줘야 되고요. 독일의 어떤 차는 뒷바퀴에 드럼 브레이크 넣던데 한국은 그런 거 용서 안 합니다. 앞뒤 바퀴 전부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휠은 좀 못생겼습니다. 14인치의 스틸 휠이에요. 요즘 봉고도 이런 휠은 안 쓰죠. 그나마 이 못난 휠 가려주는 게 바로 이 휠 커버입니다. 초보 운전자라면 휠 자주 긁히실 텐데 너무 심하게 긁혔다 싶으면 이 휠 커버 교체해주면 됩니다. 가격도 15,000원 밖에 안 해요. 스마트폰 케이스보다 싸죠. 계기판은 10.25인치의 LCD 계기판입니다. 요즘 기아차 계기판이 현대차 못지않은 EV9식의 못난이 계기판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데 레이는 다행히도 날씨를 알려주는 멋진 계기판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레이 타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납 공간인 대용량 루프 콘솔입니다. 이거 원래 1톤 트럭에서 쓰이던 건데 레이에도 적용되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두루마리 휴지도 들어갈 정도니까 요긴하게 쓰기 좋죠. 시트는 직무 시트입니다. 기본 등급이라 어쩔 수 없고요. 뒷좌석 시트는 한 번에 폴딩이 되는 벤치 시트입니다. 운전석 시트 암레스트는 기대며 운전할 때 좋은 옵션이고요. 동승석 시트가 완전히 폴딩이 되니 여기에 도시락 같은 거 올려놓고 밥 먹으면 됩니다. 스마트 키도 기본 적용되니 따로 옵션 넣을 필요 없죠. 변속 방식이 뭘로 나올지 기대를 많이 했는데 EV9과 같은 컬럼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동 버튼까지 달려있어서 레이 EV의 센터 페시아가 깔끔하게 정리된 거죠. 사용하기에도 직관적이고 공간도 차지하지 않으니 수납의 레이에게는 딱 맞는 변속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 최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되었는데요. 오토홀드를 지원하여 신호 정차 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기본 적용되었는데요. 기아 커넥트를 지원하여 미리 시동을 걸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목적지를 미리 차에 보내놓을 수 있는 점도 실사용 시 매우 편한 부분입니다. 내비게이션 있으니 후방 카메라 당연히 달려있고요. 스티어링은 위아래 각도 조절만 됩니다. 앞뒤 깊이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시트 포지션 잡기에는 살짝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앞좌석, 뒷좌석 창문 전부 파워 윈도우고요.
에어컨도 풀 오토 에어컨인데 기존의 레이에서 디자인을 확 바꿔서인지 보기가 좋습니다. 온도 조절도 토글 방식이라 직관적이고요. USB 데이터 포트 하나로는 부족할까봐 시거잭에 꽂아 쓰는 USB 충전기 1개 더 주고요. 스피커는 6개가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가솔린 레이의 깡통 등급은 스피커가 4개 뿐인데 음질이 진짜 처참합니다. 그나마 6개 달려 있어야 들을만 하더라고요. 라이트 등급에서 추가 가능한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패스는 25만원입니다. 전자식 룸미러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스타일은 60만원입니다. 이 안에는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LED 주간주행 등 LED 리어램프, 14인치의 알로이 휠이 들어있네요. 개인적으로 차량의 외관에 그리 관심이 있지 않기에 저는 굳이 이런 옵션 넣을 필요 있나 싶습니다. 컴포트 1은 70만원으로 가격이 좀 나갑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옵션들 보자면 인조 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운전석 풀 폴딩 시트, 가죽 열선 스티어링 등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옵션들 싹 다 모아놓은 알짜배기 옵션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넣으셔야 되고요. 컴포트 2는 45만원으로 뒷좌석 열선 시트, 6대4 폴딩 시트,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뒷좌석 열선 때문에 살짝 땡기기는 하죠. 하지만 컴포트 2는 단독으로 옵션 추가가 안 됩니다. 무조건 컴포트 1을 추가해야만 넣을 수 있는 옵션이에요. 컴포트 1에 인질이 잡힌 거죠. 드라이브 와이즈 1은 65만원입니다. 이 안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유지 보조, 크루즈 컨트롤 같은 지능형 안전 편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써있는 크루즈 컨트롤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아닙니다. 그냥 속도만 고정 가능하고요. 토글로 속도 조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절은 바이오 컴퓨터인 인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해야 합니다. 이번 레이 EV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간 김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넣어주면 완전 정차까지 지원하는 완벽한 스마트 크루즈가 되는 건데 이거를 왜 빼고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캐스퍼에 있는 거 훔쳐오면 완벽해지는 건데 말이죠. 아쉽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2는 30만원으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안전 하차 경고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안전 옵션인데요. 아쉽게도 드라이브 와이즈 2 역시 드라이브 와이즈 1을 넣어야만 넣을 수 있습니다. 역시 기아죠. 좋은 옵션을 쉽게 넣을 수 있도록 하지를 않았습니다. 에어 등급입니다. 가격은 2,955만원인데요. 에어 등급은 라이트 등급에 비해 180만원 더 비쌉니다. 하지만 옵션 구성을 잘 살펴보면 라이트에서 25만원짜리 하이패스와 10만원 상당의 14인치 알로이 휠, 70만원의 컴포트 1과 65만원의 드라이브 와이즈 1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상 에어는 10만원 비싼 셈이죠. 하지만 이 10만원 안에는 사이드미러 LED 리피터, 선바이저 조명, 동승석 시트 언더 트레이, 러기지 네트, 그레이 인테리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이트에서 어설프게 옵션 넣느니 그냥 에어 올라오는 게 나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에어의 옵션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 시 차가 알아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주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차를 차선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는 앞차 출발 시 운전자에게 알려주고요. 하이빔 보조는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하이빔을 꺼서 상대편의 눈부심을 막아줍니다. 차로 유지 보조는 차가 차선 가운데로 달리도록 계속 스티어링을 움직여주니 스티어링 잡고 운전하는데 힘이 덜 들어가게 해줍니다. 못난이스러웠던 14인치 깡통 휠은 EV9의 아들 같은 14인치 알로이 휠로 바뀌었습니다. 경차치고 모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드미러에는 방향 지시등이 들어옵니다. 요즘 사이드미러에 방향 지시등 없는 차 찾기 더 힘들죠. 시트 컬러, 그레이 컬러로 선택 가능하고요. 스티어링엔 가죽이 둘러주며 열선 기능도 포함됩니다. 겨울철에 그 어떤 옵션보다 필수적인 기능이에요. 전자식 룸미러는 뒷차가 사양등 키면 눈부시지 말라고 알아서 디밍 기능 들어오고요. 선바이저 조명도 에어만의 단독 옵션입니다. 남자들이야 뭐 쓸 일이 없지만 여성분들은 사실상 차가 제2의 화장대인데 선바이저에 조명이 안 들어오면 사실상 화장 못하죠. 전 좌석 시트 인조 가죽으로 바뀌며 앞좌석엔 열선 시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운전석이 통풍 시트가 되기에 엉덩이와 등에 땀이 안 차게 돼요. 이거 한국인들이 열선 스티어링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옵션입니다. 다들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운전석이 풀 폴딩이 되니 차박할 때 넓게 누워 잘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라 에어컨 히터 밤새도록 틀어놓을 수도 있으니 레이 EV는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닙니다. 사실상 레이 모텔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죠. 시트 높이도 조절이 되는데요. 아니 그럼 라이트에서는 옵션을 넣지 않으면 시트 높이 조절이 안 되었다는 건가? 이건 좀 너무했었는데요. 하이패스는 룸미러에 통합되어 따로 사제 하이패스 달 필요 없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닌지라 운전자가 직접 속도 조절하며 타야 합니다. 하지만 저도 예전에 타던 K3가 일반 크루즈였거든요. 도심에서 사용하기에는 불편했지만 지방에 다닐 때는 은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있으면 좋은 기능이긴 해요. 동승석 시트 하단에는 언더트레이가 있는데 슬리퍼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기에 은근 쓸모 있고요. 마지막으로 트렁크에 러기지 네트 들어가는데 날아다니는 트렁크 짐 같은 거 네트 아래 깔아두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잡소리 안 나고 좋습니다. 에어 등급에서 추가 가능한 옵션들 살펴보겠습니다. 스타일 옵션은 14인치 알로이 휠이 기본화되면서 10만원 저렴한 50만원이 되었고요. 컴포트2는 45만원, 드라이브 아이즈2는 30만원입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